한잔 하셨습니까? 이렇게 짧은 시간에나마 제가 알려드리는 것보다 제가 가진 걸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전 여기 뺏으러 온 사람이 아니고 드리려고 왔거든요. 드리려고 왔기 때문에 이런 제가 아는 일부분을 나눠 드리려고 왔기 때문에 제가 아는 걸 가져가시라고 온 거예요. 돈을 벌러 온 게 아니고 이런 우리가 작물 재배하다가 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실패 요인이 되는 부분 그 종에서 그런 걸 막아드리고 시작하면서도 우리가 실패를 안 하고 성공을 갈 수 있는 그런 방법. 실패한 분들은 빠르게 정상궤도에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한마디 하면 한마디만 정확하게 잘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빠르고 이게 우리가 또 좀 이게 자기가 하던 고정관념 그 속에서 들어있다면 좀 습득하기도 조금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마늘 같은 건 요 노기스를 재가지고 크기를 재가 이야기하지. 과거에는 그냥 요거 이제 옛날에 자가 없으니까 일한 뭐 일지 이게 손가락 길이 때 다 다릅니다 이거. 전자 노기스입니다 이게. 또 이제 어ring에서 가져온 거 몇 cm였냐면 6cm. 요거만 많이 있어요. 6cm 마늘. 요 마늘이 몇 cm냐면 4.5. 예, 4.7cm 납니다. 여기에서 1mm, 2mm 늘어남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전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건 잎의 경도, 딱딱함과 영양 함량이라는 겁니다. 잎에 영양을 공급하는 연매십이 그분은 분사 노즐을 아주 분사를 세밀하게 해서 요 잎에 있는 분을 뚫고 들어가게 살포해요. 그러니까 요 놈이 잎이 탱글탱글해 단단하다는 거예요. 아직도 국을 잘 자라요. 잎이 아래쪽에 요렇게 약간 노릇노릇해지고 줄이 간다고 200평에 또 NKB로 한 포를 해라 그랬거든요. 이거보다 훨 좋은 마늘을 갖다가 더 덩치 큰 마늘을 NKB로 200평에 한 포를 하라 그러니까 일반 상식으로 이해를 못합니다. 왜 이렇게 멀렁멀렁할 때 비료를 못하는 거지 잎이 단단할 때는 비료를 아무리 해도 괜찮습니다. 요 부분이 정립이 안 돼 있어가지고 우리 마늘 농사에서 멀렁멀렁한 거냐 잎이 스펀지처럼 멀렁멀렁한 거냐 단단한 거냐 이 분류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분류를 했다면 비료를 더 뿌려도 되는 겁니다. 서사마늘 이거 말리도 안 죽는 이 마늘 또 비료 뿌리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 멀렁멀렁 요거 비료 뿌리면 이제 큰일 나요. 요거는 잎을 두껍게 영양을 먹여가지고 단단하게 만들면 되죠. 설탕 함량만 넣으면 됩니다. 늘려놓고 어째 다른 걸 해봐야 되지. 이 상태에서 비료 한번 더 줬다가 잎 속에 영양이 없고 성장만 해가지고 잎 속에 영양이 있는 게 소화를 못 시켜서 생육이 달라집니다. 요래 단단한 놈은 비료를 NK를
복합비료 그런 거 안 주고 요소를 줘도 잘 먹어요. 더 잘 크겠죠. 약간 물러질 때까지 키워도 되니까. 그리고 또 물러지면 또 단단하게 만들고 배가 되고 크겠죠. 우리가 마늘이 혈대돼서 이래 잎이 말라 올라가면 뿌리에 비료가 없다는 겁니다.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말라 올라가면 혈대되면 비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영양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서 죽어요. 굶어 죽은 마늘을 갖다가 우리는 혈대됐다 그러죠. 그때는 비가 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껍질이 홀라당 녹아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실패의 원인이 된 게 원인은 그 전 앞단계에 다 있는 거예요. 여기 잎에 영양을 먹이고 그 다음에 비료를 보충을 해주는데 모르면 요 잎한테 물어보면 돼. 니 비료 있니 없니 물어보면 아, 낸 비료 없어요. 그럼 요렇게 지나다 그러면 낸 비료 있어요. 얘는 비료가 이제 없어질랑 해요. 그럼 요거는 이시가 0.8 나가요. 낸 좀 더 주세요. 아직까지 생존할 기간이 많다. 그럼 요것도 비료를 하는 거예요. 요것도 어제 저녁에 온 건데 요 큰 마늘하고 같이 온 건데 요 밭을 좀 늦게 심고 작은 거 심는 거예요. 근데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200평에 NK 한 포를 처방했는데 일반 재배 농가에서 200평에 여기다가 마늘에다가 NK 지금 한 포치를 그러면 못해요. 황금한 농가 회원들은 이 팔이 만져보세요. 딱딱한 돌띠처럼 야물면 비료 뿌리세요. 만져보면 이렇게 야물어요. 그럼 요게 무르면 잎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영양을 먹이가 단단하게 만들고 그것도 영양 없이 단단하게 만들면 또 이동량이 작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돌덩이처럼 단단하면 이게 비료를 더 먹어도 더 커도 이게 확대돼도 잎속에 영양이 있다는 거예요. 멀렁멀렁하게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합천에서 요거 뽑은 거 며칠 전에 뽑은 거 이건 돌덩이처럼 야물어요. 이건 비료 2포를 뿌려도 괜찮아요. 근데 2포를 뿌리면 요 뿌리가 타 죽어요. 요 뿌리가 못 먹어, 뿌리가 타 죽을까봐 짧아서 죽을까봐 비료를 못할 뿐이지 얘는 더 먹어도 괜찮아요. 잎도 단단하고 들어있고 영양도 단단하고 영양도 단단하고. 그럼 요게 동그래지는 놈은 빠른 시간에 질소 함량을 늘려야 된다. 영양 함량을. 요게 동그래지면 요 놈만 크고 요게 영양이 부족하다는 거죠. 내려가는 양이. 내려가는 양이 늘어났을 때는 이렇게 양이 많아서 이렇게 바뀌겠죠. 밋밋하게 크고. 근데 요걸 늘렸다가 줬다 늘렸다가 단단하게 만들어 그러면 되겠죠. 비료하고 같이 줘도 됩니까? 비료는 뿌리 주는 게 좋고 양을 많이 줘야 되니까. 그래 물을 뿌리가 녹이거나 비를 이용해서 녹이면 그 잎에는 연면십이라서 영양을 공급시켜야 된다. 근데 연면십이 그 영양소를 맞춰놨는데 거기다 비료를 더 타면 잎이 못 견뎌서 잎이 딱딱하게 굳어요. 간간히 영양을 많이 준 건 보면 이 잎을 잡고 이 훑어보면 악어 가죽처럼 도돌도돌도돌해요. 도돌도돌해요. 그럴 때는 오, 많이 쳤네요. 이 잎도 진단해보면 제각각 달라요. 그리고 이 잎 속에서 이렇게 훑었을 때 노란빛이 돌면 뿌리에 가리 함량이 많아서 현식기능은 강하게 전환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질소 함량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질소 함량 함부로 주면 얘가 또 소화를 못해요. 잎에서 영양을 주가 잎을 단단하게 만들면서 비료를 줘야 돼요. 마늘 재배하시는 분이 텃밭 농사예요. 매년 지었는데 예. 저는 한 번도 위로 줘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생긴 대로 먹어요. 근데 어떨 때 보면 너무 짠해지기도 하고 예, 정 모르겠거들랑 흙을 떠가지고 택배로 보내세요 우리 집은. 그럼 요 기계를 조사해가지고 바로 답변 주니까. 장모님 집이니까 같이 한번 갈게. 예. 뭐요 국면이 있으시네. 저 먼 데서는 그 기계 없는 분들은 택배로 그 비료를 떠가지고 마늘하고 택배로 우리 집 보냅니다. 그럼 조사하면 되고 그 조사하고 난 다음에 영상 통화를 하고 지금은 이제 바로 영상 통화해가지고 바로 접속을 알립니다. 바로 알려주고 바로 풀려야 돼. 이게 뭐 내일 모레 행님 못 잡고 안 됐다 이 하면 늦어요.
바로 최강전이 나왔다. 바로 적시에 마을밭입니까? 마을밭이다. 영상 켭니다. 화면 비치죠. 옛날 시대는 뭐 이게 안 좋은데 어쩌고 뭐 몇 마디 더 하고 그거 내도 하고 안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흙을 택배로 보내면 내일 바로 풀어가 보낼 거고 식물을 형체를 바로 포장해가 보내면 시들지 않게 보내면 바로 답변 날아가죠. 이런 게 계속 개발하고 있고 알기 양액 재배하는 거는 컨설팅용을 개발을 2년에 걸쳐 해놓은 거는 표를 나눠주고 그 표를 체크하고 사진 몇 장이 오는 것 때문에 컨설팅용 하루 3,000밖에 안 나와요. 열에 몇 평을 해도 관계없어요. 내는 사진 한 장과 표 하나를 카톡으로 받았기 때문에 판독 시간 5분 5분에 3,000원을 벌 수 있다. 저는 어느 작물이든지 도표를 개발하고 저런 표를 개발하면 척도를 나누기 쉽다는 거죠. 그거는 조사표에 대입을 하면 될 것이고 대입하는 거는 결과치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현재, 과거, 미래. 컨설팅하고 근거 자료가 남아있다면 누가 잘못한 실수가 나타나겠죠. 황금만원법에서는 하면 근거 자료가 다 남아있거든요. 내가 잘못했으면 나타날 것이고 하늘에 비가 잘못했으면 비가 잘못이 나타날 것이고 과거에 준 비료가 잘못이 비료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즘은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잘못해놓고 잘했다고 뻗댈 수도 없어요. 조사하면 나옵니다. 우리 작물을 재배하면서 이렇게 크게만 제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큰 게 전부는 아닙니다. 100만 평에도 까먹을 수도 있고 운빨이 안 좋아서 태풍 불어가지고 비 진다 하면 그것도 뭐 어쩌겠습니까? 고구마 덩굴이 자꾸 나가면 덩굴에 있던 영양소가 고구마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힘이 더 좋으면 밖으로 튀어나가. 그러면 덩굴하고 뿌레하고 먹고 살면 고구마를 안 먹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이 생겨버리겠죠. 지난해 제가 고생했습니다. 100만 평 고구마 잘했는데 전라도 영암에 50일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와버렸어요. 고구마 덩굴 9가닥이 4가닥이 말라 죽어버렸어요. 그럼 형이 멈춰버리니까 뒤로 자랐다는 거죠. 그런데 태풍 오고 뭐 영암들이 비가 줄줄 오니까 아이고 이때부터는 고구마가 순이 들고 나가는 거죠. 이 100만 평을 막아야 돼요. 매일 가서 며칠 만에 가서 고구마 뿌리 파봐요. 비가 하도 많이 오길래 그때 가서는 제가 삽 들고 고구마 패는 거 손으로 바로 팠어요. 고구마를 지나서 뿌리가 이게 강해지면 힘줄이 생기버려요. 힘줄 생긴 거는 그 양만큼 고구마가 안 컸다는 증명이고 안 컸으면 그 100만 평에서 생산량이 감소했죠. 얼마만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농가에서는 100만 평에 밤낮으로 연면 시비에서 그걸 잡았어요. 근데 결국은 잡았다고 고맙도 소리 안 하더라고. 그런데 100만 평 전체 고구마에서 흰백인 고구마는 한 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번도 안 가버렸어요. 공원도 설마. 그런데 내년 되면 자연환경에서 못 이겼을 때 다시 의뢰하면 그때는 이제 컨설팅 계약을 하겠죠, 제가. 근데 작년에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자. 자기네들도 경제적으로 많이 손실됐을 거예요. 연면식 해야 되고 안 하든지 해야 되니까 직원들은 가니까 저를 보니까 잡아먹으려고 뭔가를 쉴 때 됐는데 지금쯤 일하고 낮에 못 뿌리니까 밤에도 뿌려야 되고 밤낮으로 그 풀을 돌리가 뿌리는 100만 평 뿌리는 쉬워요. 네. 돈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죠. 그거 금액. 그런 비용을 들이가 했는데 고구마에 흰백인 고구마는 한 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산량을 유관 못 지켰어요. 밴드에 가보면 제가 밝힌한 자리들은 무작위로 밝힌한 게 그거 다 나와 있습니다.
고구마 덩풀을 기를 때 어떻게 기르려고 재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농가에서는 우리 집치 다른 집 첫 5농가의 집을 걸 물병에 딱 자르고 베란다에 4포기서 딱 꽂아가지고 두는 겁니다. 20일 뒤에 두 농가 것이 갑니다. 한 달 뒤에 30일 뒤에 두 농가 죽었어. 한 달 뒤에 결같이 두 농가가 따라와도 60%밖에 못 따라옵니다. 물병에서 자라는 정도. 그러니까 식물은 여기 몸속에 들어있는 함량이 생명력으로 바뀝니다. 안 마르지 않습니까? 4월 4일에 뽑은 마늘이 안 마른다니까. 서산의 마늘은 뻥을 많이 만들어서 마늘 뽑아나면 알들 끼게 말라 보이소 하니까 말라 이게 알은 그냥 마르지도 않는데 이놈이 힘이 좋아갖고 말라야 뭐 요놈이 클 건데 안 마르고 그냥 있다 이게. 말라야 여기 크는 거예요. 마늘 구조가 그래요. 내려가면 알이 든다. 이렇게 멀렁멀렁한 건 내려갈 게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덩치도 큰데 내려갈 게 없다. 단단해야 내려갈 게 있다는 거예요. 단단해야. 멀렁멀렁한 게 푹신한 거는, 이 스펀지처럼 푹신한 거는 내려갈 게 없었어요. 내려갈 게 없는 놈은 여가가 열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뭐 건더기가 있어야 뭐 여보지. 건더기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뿌레하고 이파리만 먹고 사는 게 스펀지만은 푹신푹신하고 스펀지처럼 멀렁멀렁하다는 거예요. 그럼 알이 안 드는 게 마늘. 그래서 마늘 밴드나 다른 곳에 가보면 황금알 농법에서 맨날 비료 뿌리고 영 뿌리고 하니까 마을밭에 비료푸대 자주 들어가면 망합니다 샀거든요. 마을밭에 비료푸대 자주 들어가고 영양 뿌리고 잎을 단단하게 만들면 대박. 우리가 생산량을 황금알 농법에 최고 많이 생겼을 때 55%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55%를 생산량을 늘리면 우리는 얼마의 이윤이 나오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이윤이 나오겠죠. 1년 생활비가 안 들고 농비가 안 들고 1년치의 생산이 늘어났다는 거죠. 약 3배 정도의 경제적 이윤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황금알 농법에서는 잎에다가 왜 주관을 두느냐? 그 4대 공식 그 단감나무 4대 공식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알맹이 하나 가르쳐 들어가야죠. 이 과실나무들이 뿌리와 이 과실나무들이 뿌리에 연결되어 있으나 여기에서 새순이 오래 태어난다면 얘는 뿌리가 없어요. 작년에 낙엽과 함께 우리가 최근의 뿌리는 영양을 흡수하던 뿌리는 오사의 단감나무 같은 경우 5월 20일까지 뿌리도 안 나와요. 5월 20일은 가수원이 퍼렇게 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달린 감을 키우려면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나무가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나무 속에 피부에 들은 몸속에 들은 영양소가 비에 의해서 함수령에 의해서 녹여서 이게 자람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요 순이 나올 때 쬐끄만 잎이 나오면 이 잎에다가 영양을 공급하고 잎에 살을 찌우면 오므려 버려요. 지가 건강한 줄 알고 자율행동을 합니다. 얘는 잎이 살이 찌는 순간에 이 순간에 자기는 다시 내는 원래 살이 찌고 건강해서 더 커야 된다. 뒤에서는 없어요. 뿌리에도 없어. 그런데 여기만 있어요. 그런데 물을 뿌리고 여기 쏙 자라요. 껍질이 안 생겼을 때는 찔레 껍질이 벗기죠. 그게 안 생겼을 때는 자율행동을 해요. 여기 속에서. 내가 알았어. 껍질이 생겼더라도 생장점이 닿지 않았다면 이 잎은 자율행동. 여기에다가 직접적으로 연면십이라고 영양을 공급했다면 이 영양소는 잎에서 직접 흡수돼서 살이 쪄서 오메. 물을 뿌리면
비에 오면 이게 뿌리에서 수분으로 자랍니다. 그런데 이 영양 함량은 일주일 정도는 쓸 수 있어요. 비가 안 왔을 때는. 이슬 뿌리에서 가는 수분 함량. 그런데 비가 오면 빨리 자라고 다 써버렸다는 거야. 다 쓰고 영양이 없으면 얘들 어떻게 결정하냐? 피가지고 햇빛을 받아. 그 작은 집을 피해보면 망겠습니까? 감이 쬐깐한데. 그래서 그 나누는 게 요거는 몇 번째 잎을 15cm를 만들어라. 길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25cm 만들어라. 그 잎의 크기는 과실의 횡방향 넓이에만 해당한다는 거예요. 이 폭이 좁아지면 과일이 또 낮아져요. 백합과 마늘과 딸기가 감히 요런 행동을 합니다. 얘들은 초기 잎의 크기가 넓이를 결정할 뿐이지 그 다음에 잎의 두께에 의해서 높이를 결정한다. 다릅니다. 수박, 호박, 찬박, 사과, 벨은 잎의 크기에 종방연기를 결정합니다. 백화점에 가서 사과는 이렇게 잘생겼습니다. 하트 모양. 그런데 시장에 1등 사과는 찐빵처럼 납작합니다. 그 말은 꽃핀 자리 잎의 크기가 작다는 겁니다. 종방연기가 짧다는 겁니다. 이렇게 식물들은 그 꽃핀 자리에 그 결정분에서 그 과실을 결정해 버립니다. 마늘이었다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잎의 크기가 마늘 알을 싸고 있는 보재기의 크기라는 거예요. 집. 그 잎의 크기와 잎의 두께, 잎의 단단함, 그 양으로서 더 많이 자라서 커질 뿐이다. 잎이 말라버리면 내려오는 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수평을 자라고 많이 내려오면 이게 더 자라가지고 이 뿌리가 안으로 빨리 들어간 것처럼 자라가 내려와요. 살점이 이렇게 자라요. 더. 근데 지금 우리 마늘이 말라 죽는 굶어서 죽는 형태로 농사 짓는다면 그거는 생산량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단감을 열매를 보면 요게 작은데 요게 컸다 그러면 위로 컸다면 그거는 꽃핀 자리 잎은 작으나 그 위에 잎이 두껍고 2차적으로 가지가 굵어졌다. 그러면 요게 그렇게 돼요. 사과가 길이는 짧은데 옆으로 컸다. 찐빵처럼. 그거는 꽃핀 자리 잎이 작고 그 위에 영양이 많았다. 쪼개지면 더 묻다. 뒤에 더 묻으면 쪼개집니다. 집에서 땡기면 갈 데 없으면. 예, 우리가 예, 맞습니다. 수박 장사를 한다면 수박 장사를 하는 것 같으면 요 줄자 하나만 들고 있으면 수박 장사 성공입니다. 수박 이파리를 요 50cm를 수박 이파리를 갖다 3분의 1집 하우스에 가서 딱 측정하면 10kg짜리 5cm당 1kg 나옵니다. 40cm 수박 이파리를 덩굴에 사면 8kg 나와요. 30cm 이파리 했다. 요거는 6kg짜리. 수박 장사하는 게 쉬워요. 가서 이파리 재면 될 일을. 수박 달린 자리 이파리 센티미터를 재면 수박 크게. 그 다음은 잎의 두께에서 넓이가 늘어났냐 작게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종방향기는 이미 결정을 다 했다는 거예요. 식물은 그 종이 자랄 때 에너지원이 우리는 뿌리라고 했는데 뿌리는 후자고 잎은 결정권을 가진 선자라는 거예요. 그 잎에 의해서 모든 행동을 그 시기에 결정을 다 해놨습니다. 넓이를 늘릴 때는 수박에 네. 잎 두께면 두껍게 하면 돼요. 잎에도 영양 주고 물 뿌려주고 밑에 비록 이 시량 맞춰주면 넓이가 늘어나. 사과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요것들은 빼고 단감, 딸기, 감, 딸기, 백합과 마냥 얘들만 빼면 다 달라요. 얘들은 먼저 넓이를 먼저 키우고 후자가 높이로 올라가는 거예요. 가장 저도 떨었는데 그 온실 그 수박 한번 떨어보니까 나는 다 떼버려 하나만 키운다는 게 그것 때문에 키우는 거 아니에요? 크게 안 되고 맞습니다. 그런 예. 하나만 키운다. 그래 잎의 기름기를 맞춰야만이 종방향기가 나오고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재미있습니까? 재미없는 거 아니고 재미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거를 들으니까 이런 것도 있구나. 우리는 하도 모르고 지금 농사에 대해서 한국말이 있다는 걸 지금 처음 오늘 들었는데 어쨌든 정보는 많이 오가고 앞으로의 정보는 더 한 곳이 집중될 것이고 그 집중된 거는 다른 매체에 모일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빨리 만지고 제일 하는 건 뭡니까? 1초 안에 통화되고 하는 휴대폰 소리. 저한테 말을 듣는 것보다 저한테 듣는 게 더 빨라요. 휴대폰 소리. 정보력을 제일 많이 가진 게 누구겠습니까? 휴대폰. 옆집에 물으러 가기 전에 휴대폰 누르면 되겠죠. 예. 그 지금 정보가 이렇게 홍수화됐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과거 일을 너무 많이 하면 우리가 골동품 관리자밖에 안 된다. 골동품은 시시가 늘어나지만은 어중간한 거 관리하면 늘어나지 않습니다. 시대의 번가능을 택할 거냐 시대 안정화 택할 거냐 그 차이겠죠. 이 한국말 농 볼 때를 보면 이게 어떨 때는 재미가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재미가 없어요. 새로운 것을 알려주시니까 눈이 초롱초롱하다니까. 네, 그럴 거예요. 이 직접 작물을 재배하시는 분들은 시간이만 남지 않은데 질문해 주시죠. 질문이 있습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잎이 튼튼한 거 아닙니까? 잎만 튼튼하다고 해가지고 뿌리에서 영양분을 빨아가지고 잎으로 보내는 거지 잎에서 영양분을 빨아가지고 뿌리로 보내는 거지. 뿌리는 후자입니다. 단감나무가 5월 20일까지 뿌리가 없습니다. 후자죠. 소나무 큰 나무 이거 뭐 몇천만 주 옮겼는데 왜 죽겠습니까? 살이 빠지고 죽어요. 잎이. 비 오기 전날 잎에다가 영양을 쳐놓으면 영양이 내려가면 뿌리 내려 살아요. 큰 소나무를 옮기는데 운 없게 그에 비가 뒤따고 죽어버려요. 잎이 살이 빠져 죽습니다. 어떤 형태로 죽냐? 놀이끼리 한 요래 죽을 거예요. 놀이끼리 한 요래 죽어요. 잎이 살이 빠져 죽은 거예요. 몇천만 원짜리 소나무가 죽은 원인이 뭐 벌레가 들었니? 그건 벌레는 뒤에 남쪽간에 뜯어먹은 거죠. 그럼 비 온다고 하면 그 전날쯤에 심으면 되게 좋겠네요. 그 전날. 네. 잎에다가 먼저 살을 째놓고 물을 맞이해야 되지. 이동을 해야 되지. 물부터 먼저 해놓고 그 위에 영향을 주면 조금 늦어요. 살을 빼놨는데 그 열어가 불편하죠. 자라버리네. 에너지 써버렸단 말이에요. 전과 후가 다르다는 거예요. 앞뒤가. 이미 영양이 꽉 차 있는 상태라면 뭐 먼저 물 뿌리게 괜찮아요. 기농해가지고 구미 쪽인가? 대구 쪽에 경찰 공무원에서 정리퇴직 하신 분이 자두 대석이라는 아주 작은 게 있어요. 70g. 요걸 제가 200g까지 키우도록 해줬거든요. 출근하면 자두나무에 스프링클러 30분 돌리고 퇴근할 때 연면 집에 가세요. 자두 이파리가 큼직해졌어요. 자두가 나중에 이게 중맛이 공판장에 다 1등해버려요. 핵가류 올해 2월달이가 3월달 2월달에 영천 쪽에서 살구를 재배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살구가 매년 터지가 못쓰겠대요. 좀 제발 좀 해달래. 별거 없는데요. 몸뚱이에다가 영양을 연면식 해주고 목면식 하고 맹물을 하루에 몇 번 뿌리라. 그럼 물 뿌리는 거 있는 거예요. 몸뚱이에다가 물을 뿌려가지고 뭘 만들겠으면 잎을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꽃이 크게 피게끔. 초기에 얘들은 종방향이잖아요. 그 종방향을 크게 한 행동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잎을 더 키워버리고 그 뒤에는 수덥식인데 다른 집보다 과실 길이가 조금 긴 것 같다. 그 조금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보셔야 돼요. 예. 저희 시숙이 사과 농사를 짓거든요. 어디 있어요? 김천. 아, 김천. 요즘 되게 사과 특구하는
보통 간수를 뿌리 쪽에 하잖아요. 예. 근데 잎으로 물을 주는 거랑 뿌리 주는 게 차이. 잎으로 주면 이동량이 늘어나고 살이 빠집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자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잎에다가 물을 뿌리면 잎이 살이 빠져요. 이동량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잎에다가 살을 찌워서 이동량을 늘리면 크겠죠. 그 날짜 안에 사과 과총잎의 크기에 따라서 사과의 길이가 달라져요. 근데 왜 다들 뿌리 쪽에다가 간수를 하죠? 그거는 지금 현존에 옛날에는 미국식으로 해가 우리 스프링클로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저쪽에 그 네덜란드식이나 그 이스라엘식 사막에 재배하는 게 뿌리 주니까 그걸 배워왔어요. 우리는 두 개 다 필요해요. 그럼 위쪽에다가 그 네. 스프링클러식으로. 예, 안개 분사 장치가 하는 사람 농가 있습니다. 아. 그것도 지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금화 농법에서는 딸기 하우스에 매일 물 뿌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물을 뿌려요. 잎에 살을 찌우고 물을 뿌리면 딸기는 많이 따야죠. 단단하고. 단단한 건 설탕 좀 더 넣으면 되고 단단해지고. 물을 뿌려서 생산량을 늘려버립니다. 회전율이 빨라진다는 얘기죠. 딸기가 물러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리나 칼슘을 치는 게 아니고 질소분을 넣어 반대가 돼야 될 걸 현재는 마치 반해야 될 게 되는 것처럼 표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각각이 다릅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그것도 다른 분 질문. 예. 제가 수박이 아십니까? 예. 수박이 그러니까 설탕을 물론 뿌렸을 때 하고 이제 설탕을 안 뿌렸을 때 하고 맛이 그 약간 틀리거든요. 그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왜 그러는지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수박 재배하십니까? 아니, 우리 형님이 하고 계시는 어디에서요? 어른이야. 아, 어령이야? 예. 예. 아까 저 잎이 단단한 거는 안 말라줬죠? 많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게 몰렁몰렁한 이 잎하고 이 잎하고는 다르죠? 이거는 한 3일 전에 뽑은 거고 이거는 4월 4일날 뽑은 거고 다르죠? 그 잎의 영양 함량에 따라서 얘는 바뀌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잎 속에서 단단하게 영양이 많이 들어있으면 그 에너지가 햇볕으로 영양을 많이 만드는 걸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탄수화물. 뿌리에서 영양이 온 거를 잎이 햇볕으로 소화한 탄수화물을 줍니다. 그래서 설탕은 그 역할을 분가합니다. 잎이 흐물흐물하고 물렁물렁한 것보다 단단한 게 과실이 좋고 살이 과실이 잘 큽니다. 근데 거기다가 날씨가 흐리면 그 얇아져요. 또. 여기 있는 이게 단단하다고 해서 영원히 단단한 건 아닙니다. 여기다 스프레이 물만 잡고 뿌리면 얘도 금방 요 형태에서 바뀌어버립니다. 요 물을 뿌리고 이동해버리거든요. 그럼 여기 들어갈 것이고 여기 구에 들어가고 그 다음 위에는 상당히 약해지겠죠. 요것도 고사해버립니다. 말로 죽어버립니다. 답변이 됩니까? 예. 그 작년에 마늘이 농사가 왜 양이 줄었냐면 작년에 마늘은 봄이 끝나는 그쯤 마늘 결 시점에 비가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잎에 들어있는 양이 이동량이 많고 수분량이 많으면 극히게 빠른 행동이가 뒤에 비료량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스프링클러 돌아가 물을 준 거하고 골물을 대준 거하고 달라요. 여기다 물을 뿌린 거하고 여기다 물을 댄 거하고 다르다. 잎에다가 물을 뿌렸을 때는 잎을 살을 찌워야 되는 물을 뿌리는 게 원칙. 그렇게 달라요.
어랭이 한 분이 단강 가수를 하는데 좀 이게 자갈밭이다 보니까 산이 자갈땅이다 보니까 저수지에다 스프링클러 장치해가지고 물을 뿌립니다. 봄에는 잎이 크고 감이 커서 놀라고 가을에는 다른 분들이 와서 감이 작아서 놀라고 잎에 살이 빠져서 그래요. 잎에 살이 빠지면 흰가루병이 발아가버려요. 다르죠? 전혀 다르죠. 또 다른 거 질문. 예. 이게 마늘에 잎에 물을 스프링클러로 주는 거하고 고랑이 물을 가득 채워 주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 스프링클러를 돌리면 여기 가까이에 비료를 주고 녹이가 열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골물대가 여기 잘못하면 못 녹여요. 그리고 영천지방이나 제주도 지방에서 골물 댈 수 없어요. 가다가 다시 해버립니다. 그리고 골물을 대면 또 용탈이 많이 돼요. 비료가 전기 전도에 비료가 토양에 함유되어 있는데 골물을 대버리면 가다가 다 내려가 버려요. 스프링클러 적당히 영양을 공급했을 때하고 또 달라지죠. 천연 지방에는 고래 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건 괜찮아요. 그거는 찰땅이 돼가지고 물이 알로 안 나가기 때문에 골물만 해가 딱 하면 알로 안 새기 때문에 비료 유식이 없는 거예요. 그 영천에서 골물대 보면 에너지도 많이 들 뿐더러 물 된다고 가다가 셰프니 또 자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요 있는 비료도 땅에 있는 비료도 다 땅에 흘러가 버려요. 모래가 섞인 땅, 이런 부드러운 땅은 별로 좋지가 않답니다. 그래서 물이 안 나죠. 예, 그 이게 함수량은 유지하되 그쪽에는 스프링클러 뿌려도 잎에 있는 게 빨리 내려서 비료를 빨리 먹기도 하지만은 그게 이동도 많이 해서 빠져나갑니다. 모래 땅에 저 영천 지방이나 전라도 쪽 저쪽 비아래는 그 관계수가 안 되는 데는 스프링클러 많이 돌리거든요. 스프링클러 돌리면 마늘이 작아집니다. 빨리 잎이 고사한다는 거죠. 그 여기에 있는 양이 줄어든 만큼 얘는 일을 적게 하는 거죠. 여기에서 또 영양이 먹어버립니다. 그럼 뿌리에서 와야 되는데 오는 양이 줄어들어요. 그 마늘 잎이 아랫잎이 노랗게 마를 때는 거의 대다수가 비료 토양의 비료량이 적다는 겁니다. 그게 대다수입니다. 한 분만. 비료를 많이 뿌리고 이러면 사람들이 소질이 안 좋아진다고 뿌리게 하더라고요. 아,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이동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게 또 있겠죠. 뭐 시간은 거의 되는데 한 분 정도는 질문을 더 받을 수 있을까? 예, 두 분으로. 예. 제가 그 하우스 드롭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예. 그것도 할 수가 있나요? 예, 그걸 됩니다. 받을 수가 있나요? 예. 예, 그다음에 예. 그 마늘 잎에다가 일주일은 일주일, 15일은 15일 간격으로 계속 영양제나 이제 햇빛을 에미시게 되니까 아, 일주일에 소화합니다. 일주일 정도 잎에 영양이 들어가서 소화 기간 일주일. 하우스는 또 달라요. 이슬 양에 따라 다르고 함수에 다르니까. 이슬이 안 맺힌다. 하우스 안 맺힌다면 또 달라요. 마늘 이슬이 맺혀요. 이슬이 맺혀야 한 일주일 정도 사용합니다. 이슬이 안 맺히면 또 달라집니다. 스프링클러 뿌렸을 때는 또 달라지고. 그 물을 뿌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뿌리의 이시량도 또 중요합니다. 그 측정해 알아야 되고 아니면 모르면 하엽의 색깔을 보고 진단하면 되는데 하엽의 색깔을 보고 진단했을 때는 부족분을 진단하는 거지 최적을 진단하는 건 아니에요. 하엽이 나빠졌을 때 진단해가 하는 거는 최적을 진단하는 게 아니고 최하위권을 진단할 뿐이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우엔잎이 마르는데. 윗잎이 마른다는 거는 질병이나 그 이게 요것들이 끝이 노릇노릇 마른 거는 썰이 피해. 얼어가지고 탈수해서 그런 일어난 거예요. 네, 냉해. 근데 여기 근데 스프링클러 그 시기에 몇 번 자주 돌렸다 이게 다 살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수분 공급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하우스에 두릅을 해보셨다고 해요. 예. 두릅은 1년에 몇 번 재배되죠? 한 번. 겨울에 그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제가 하는데 연락을 해보니까 예. 좀 배워보려고 이야기를 했더만 전화를 딱 끊어보더라고요. 제가 우리 창원 쪽에 있는 형님한테 예. 남해 치면한 까죽은 기술을 가르쳐줬어요. 까죽나무. 예. 요놈은 물을 많이 뿌리가 몸통을 부풀려가지고 까죽 빨리 나오게 하는 거죠. 이 의제도 요 몸통에 영이 들어있으니까 요놈을 2시간에 그 물 빠지기 전에 2시간에 한 번씩 물을 뿌려요. 그래 몸통을 탱탱 부풀려가지고 빨리 나오게 해요. 그 까죽 따고는 또 연면치료하고 또 키우고 또 다른 놈이지. 이 가죽이나 이런 애들은 사실 두릅이나 이런 거는 먹으면 쌉싸름한 맛으로 끝나지만 과일은 예. 사실 당도를 느낄 수 있다니까. 예. 제가 저도 사과나무를 몇 개 심었고 그냥 저는 재미로 저는 이따만해요. 근데 굉장히 달고 맛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주버님 사과는 이따만해요. 마사토에서 키우는 제. 근데 금방 썩고 맛이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네. 그러면 돈이 보기에는 좋지만 네. 맛이 없으면 나중에는 안 좋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 후반기에 잎이 얇았어요. 그리고 그 후반기에 토양에서 오는 그 가리 함량이 높아서 그래요. 가리가 많았어요. 네. 가리 함량이 높아서 그래요. 가리 함량이 높아버리면 그 가리를 앞쪽으로 갖다 놔야 되는데 뒤쪽에 들어가 추비가 들어가요. 그래서 약간 물이 많고 약간 푸시하죠. 예. 그 가리 함량이 그때 이동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잡으려면 그 4월 달에 5월 달에 용성비와 가리를 미리 줘버려요. 4월, 예. 4월. 6월 말 안에 가리 비료는 다 줘야 됩니다. 그 너무 후반기에 주면 걔가 이동량이 많아서 빨리 회전해서 과실이 물러집니다. 그 두릅을 그 하우스에 재배한다면 용법을 모르니까요. 그 첫째도 둘째도 자금 회전율이겠죠. 예. 하우스를 했다면 예. 그 자금 회전율 투자비 대비 나오는 그 방법. 자금 회전율을 많이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 원목을 잘라갖고 물을 줘서 재배를 하더라고요. 예. 그 온도도 수분하고 이렇게 맞춰서요. 예. 그래서 그걸 하우스를 지으면 그 원목 100개를 묶어서 이렇게 묶음 단위로 해서 쭉 나아갖고 양쪽으로 하우스에 예. 중간 통로에 놔두고 그냥 물만 이렇게 주고 습도하고 이렇게 맞춰갖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그런 걸 모르니까 어디 여기 경남 쪽에서는 배울 데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유튜브에서 나오고. 휴대폰에 꼽아가지고 첫째는 될 수 있으면 가까이 있는 휴대폰에 다 물어보고 해. 지금 있는 걸 잘라가지고 그냥 간단한 거 그냥 이렇게 주는 거밖에 없으니까 그 원목하고 이거 저장을 하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부적으로 알고 싶었어요. 예. 그 뒤에 저한테 뒤에 좀 저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얘가 습득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러는데 방금만 놓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